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엿새 전인데 당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그 이후에 추가 도발의 가능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발사체를 또다시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저는 뭐 그날 저도 나와서 여기서 계속 이게 뭐 조금 갈 것이다. 도발이 있을 것이고 미사일 발사가 한두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이 이번 7월 달 8월이 하계 훈련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가 시작되는 9월 달 이전에 이제 하계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기간 중에 또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이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이걸 25일 날 발사하면서 우리 무력 증강 F-35를 비롯한 어떤 우리 군비 증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자신들이 하계 훈련을 7월, 8월 동안 하는 것을 상당히 명분을 만드는 어떤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번 우리 하계 훈련 기간과 겹쳐서 북한이 좀 지속적으로 한두 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25일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었습니다. 오늘 발사된 발사체는 어떤 걸까요? 지금 현재 합참 발표 내용만 봐서는 그 수발을 발사했다라고만 되어 있고 장소 호도반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25일 날 발사한 장소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수발 발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한 발은 아닌 것 같고요. 최소한 두 발, 세 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두 발이었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지난번에 발사한 소위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하는 신형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발사하던 날 우리 이제 우리 정보 당국 이런 쪽의 내용을 보면 그 이스칸다르 그러니까 북한의 신형 그 탄도미사일의 발사 차량과 또 다른 발사 차량들이 좀 혼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과거에 KN-06이라고 우리가 명칭하는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KN-06이요? 예, 06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땅에서 이제 공중으로 도는 비행기라든가 미사일을 막는 이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이 미사일의 차량이 이제 혼재돼 있었고 그 중에 이제 보면 약간 트릭이라고 하죠. 속임수를 써서 이제 그 KN-06 차량은 빠지면서 이 이스칸다르만 발사됐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화되고 나온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제 두 가지가 다 열어놨었지만 이번에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수발이라고 해서 만약 두 발 내지 세 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KN-06 발사관이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이고 또 통상 대공 미사일 자체는 시험 발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러 발 같이 발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봐서는 이번에 아직 조금 뭐 사거리라든가 패턴이라든가 비행 패턴이라든가 거리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번은 이스칸다르보다는 탄도 미사일보다는 대공 미사일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발사체가 쏘아 올려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지대공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시군요. 자, 엿새 전에 말이죠. 앞서 말씀을 하신 북한반 이스칸데르 신거리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당시 두 발 모두 600km 정도를 비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시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뭐 600km라는 거리 그리고 이제 비행 고도 전체적인 패턴만 보더라도 이건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그 노동신문의 사진만 뭐 보더라도 상당히 뭐랄까요. 그것이 뭐 조작되거나 아니면 연출된 사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뭐 200여 킬로 아니면 400여 킬로 발사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600여 킬로 날아갔고 또 고도 자체도 50킬로를 유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성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지난 25일 날 발사와 오늘 발사가 뭐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지난번에는 탄도미사일이고 이번에는 대공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 11일 날 북한의 외무성의 미국 연구소 정책실장이 우리 F-35 두 대를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발사할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정책실장이 한 말에 무게를 얼마나 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사한 그 지난 25일날 발사한 그 이스칸다르도 F-35의 어떤 성능 그러니까 그 F-35가 킬체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북한에 발사하는 차량을 미리 발견을 해서
파괴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이제 앞세우기 위해서 갖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상당히 뭐랄까요 600km라고 하면 북한이 앞쪽이 아니라 네. 상당히 조중적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압록강 두만강 쪽으로 치우쳐진 후방 쪽에 위치함을 해서 우리의 F-35의 어떤 키체인 그러니까 선제 타격 능력을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미국 실장, 미국 정책 실장의 말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한편을 보면 오늘 만약 발사한 것이 정말 KN-06 대공 미사일. 이게 과거 이제 대공 미사일은 2010년 정도부터 북한이 이미 공개해서 지금 상당 부분 10년 가까이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네. 상당히 발사도 많이 했고요. 이것이 뭐 200km냐, 150km냐, 아니면 그 이상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것을 만약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 방식이라든가 호밍이라고 그러죠. 따라가는 방식을 뭐 액티브로 만들었다든가 사정거리를 200km나 300km 더 늘렸다든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오는 F-35를 대응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는 또 그걸 통해서 또 외부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어떤 군사기라든가 어떤 훈련의 목적을 또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25일에 신형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북한은 남측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경고성 무력 시비를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는 어떤 성격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이번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만약에 뭐 비슷한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또 아니면 KN-06이라는 대공 미사일을 발사했을지 혹시 아니면 뭐 스커드 계열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 어떤 미사일을 발사했던지 간에 미국의 지금 현재가 제안하고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현재 뭐 지금 지난주에 이미 북미 간의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이런 미사일을 계속 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전히 이것은 우리 위협이 되지 않고 네. 전혀 일반적인 것이다. 그다음에 누구나 다 어느 나라든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틀을 어긋나거나 미국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부적으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내부 결속이나 군 사기를 하면서도 남쪽한테 나름대로 어떤 메시지, 불만의 메시지나 섭섭의 메시지, 그리고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쪽이 조금 더 진전된 어떤 변화의 메시지, 그 모습을,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어떤 남쪽을 좀 압박하는 메시지지. 이것이 현재 북미 관계에 미국을 압박한다든가 미국의 어떤 양보를 구한다는 어떤 미국의 어떤 메시지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새벽 로이터 통신을 비롯해서 미국 쪽의 언론들이 여러 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지난주에 말이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고위 관계자가 비무장지대에서 북측 담당자를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위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폼페오 장관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실무회담에 대한 재개를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그 질문에서는 상당히 뭐랄까 진전된 진전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도 자체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북미 간의 이 실무회담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북한이 이러한 국면 자체에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들만 보더라도 네. 이 국면이 한편으로 보면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면 나름대로 미국과의 어떤 교감 이런 훈련은 미국에 대한 어떤 압박이라든가 북미 간의 대화의 국면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부적인 어떤 하계 훈련이고 또 다른 메시지라는 것을 어떤 전달이 됐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트럼프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두 간에는 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교감이 인도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북한의 이런 도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단호하게 좀 솔직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만 보지 않더라도 지난 5월 초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미 이번에 25일 발사한 거고 거의 동일일 거라고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조금 그러한 어떤 북한의 군사적인 어떤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못했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도발이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좀 솔직하고 당당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그런 도발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또 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또 분석이 있고 그걸 통해서 북한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현재 북미 간의 틀이 아니라 남북 간의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어떤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뭐 중재자 역할이 좀 어렵다 네. 손치더라도 나름대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8.15 같은 어떤 경추사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적극적인 남북 관계를 통한 뭐랄까요?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북한이 8월 한미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릴 가능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8월 말까지 하계 훈련이고요. 우리도 훈련을 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고요. 이 맞대응은 우리한테 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있고 북한 군도 있거든요. 북한 군과 북한 주민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그 결속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국과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서 자신들의 이 하계훈련을 그래도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